바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선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검찰, 경찰, 사법적폐 청산 및 김현장 해체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의연대, 국민연대, 국민특검단,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근철 국민연대장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대 국민특검단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입니다. 이분들이 검찰, 경찰, 사법적폐 청산 및 김현장 해체운동본부의 상임 공동의장단입니다. 오늘 홈플러스 파산 위기에 직원, 납품업체,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김현장은 돈 풍년장치이다. 약탈적 경제 MBK 김병주 등 23명을 2025년 3월 20일 금감원에 고발하였고 2025년 4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 변호사가 29명이 투입됐습니다. 그것도 모두 김현장 변호사를 29명을 선임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고발 사건 진정에 관하여 우리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님께서 요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격한 함성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예, 홈플러스 사태 이거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김병주가 MBK를 설립해서 수많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약 20조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홈플러스는 부채 비율이 3200%에 달하도록 엄청나게 부실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경영이 어렵죠. 중단은 하지 않고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상환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1조 원의 주식을 1조 원을 원래 부채로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본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말에는 이게 신용등급이 아까 3200% 갔으니까 완전히 파산의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파산 사실을 알고 신용등급이 내려갈 때는 여러가지 자료를 신용평가하는 사람들이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알고 있으면서도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기 사채인 거죠. 사기꾼입니다. 돈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1조 원의 상환 전환 사채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은행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써왔습니다. 뒷배가 바로 김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계주장, 또 사기자금 발행, 이렇게 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해가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많은 납품업자들이 지금 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3월 20일 금융감독원에 고발해서 금융감독원이 수많은 자료를 조사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넘기기 전에 또한 저희들이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홈플러스 그리고 MBK 여러 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주가 해외에서 들어올 때 김병주를 공항에서 압수수색했습니다. 핸드폰도 물론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이 사건 수사부 김봉진 검사는 작년에 12월
3일에 김종환을 소환해서 비자 소환하고 12월 9일에 김병주를 피의자로서 소환했습니다. 이 피의자로 소환할 때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미뤄졌습니다. 바로 중앙지검장 박철우가 미루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1월 달에 압수영장을 청구했더니 이번에는 법원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너무나 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이 김병주가 가지고 있음을 알고도 이것을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국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중앙지검장과 공무원 인사이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김봉진 부장검사, 홍성기 부부장검사를 6개월 만에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이 수사는 3부에서 해왔는데 반부패 3부에서 해오던 것을 2부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고발한 사건이 핵심인데 김현장이 30명, 29명이나 달려있는 이 사건을 3부 새로운 신임 강인 검사에게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건을 분리해서 지방으로 뺏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검찰의 행태입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검찰의 인사는 대통령이 합니다. 바로 보국의 지능을 받아서 했겠죠. 이게 나랍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김병주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민들은 저렇게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데 대한민국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방관해서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국을 수없이 국민의힘 탈세 공범이라고 주장해서 파면을 요구해왔습니다마는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국의 의무를 바로 김현장의 한찬식을 앉혔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찬식이 누구냐고요? 최재경의 사촌입니다. 50억 클럽 최재경의 사촌이고 아까 중앙지검장 박철우는 대장동 사건을 항소를 기각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5년 동안 임기를 국민들이 보장할 텐데 내 사건은 손대지 마라. 나는 임기 끝나고 재판을 받을 테니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임기를 보장한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이 검사 이놈들이 나서가지고 마치 이재명을 한 건 봐주는 것 하다가 결국은 김현장의 이러한 김병주 사건을 땡처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찬식이 누구냐?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 원세훈 아시죠? 국정원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노무현, 김대중 뒷조사, 그 다음에 댓글,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국정원에 2년간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파견된 사람은 변창훈인데 자살을 했어요.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죠. 윤석열과 최재경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재경이 사촌인 이 한찬식이 누구냐? 저희 특이자본감센터가 테라 범죄자금 90억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23년에 한찬식, 박철웅, 김현장 변호사, 김남수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남부지검장 성상훈, 이 성상훈이 검찰국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검찰국장, 민정수석하고 모든 범죄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인데 이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이 와서 검사가 바뀌어지자마자 기소중지였습니다. 기소중지. 언제까지 했겠습니까? 기소중지를 테라 김도영이 지금 미국에 잡혀서 15년의 징역을 확정받았는데 김도영이 15년을 살고 나올 때까지로 정해졌습니다. 2040년까지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빗썸 사건 때 이 테라의 범죄 자금을
415억이나 김현장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최대 410억을 받아서 또다시 한찬식을 고발했는데, 국수본을 고발했는데, 이 국수본이 가관입니다. 이 사건을 빗소문 저기 강남 수서에 있는데 광주로 내려보내서 수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수사 의견서를 이건 금융범죄니까 경제팀에서 수사하라고 요구했는데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노원에서 받고 지금 그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찬식은 범죄 피해자인지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혹세무민하고 이렇게 검찰을 통해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범죄를 은폐시켜가지고 민정수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민정수석, 김현장의 민정수석들이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 있는데 김현장은 아리셀 사건, 가습기살 문제 사건, 국민은행의 재탈세 사건, 그리고 진용사건 등 수많은 김현장 사건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서 나라를 온통 분탕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번에야말로 한찬식부터 파면하고 김현장을 즉각 개선하고 100조 원의 세금을 추징해서 천만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